영어 중에 큰 틀은요, 일단 교과서도 있고요. 아침 영어라고 하는 학교의 자체 교재가 있어요. 그 자체 교재 안에 이제 팝송이 있고 아이들이 팝송에 이제 준하는 표현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얼마나 필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공부가 되는 거죠. 근데 다행히 이번에 학생들이 좀 그나마 많이 적어갖고 왔어요. 아침 영어를. 그 전에는 안 적어와가지고 친구한테 빌리고 또 막 뒤지고 했는데 잘 적어와서 아침 영어도 공부를 잘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을 보면 유형은 서논술형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과는 다를 게 없이 그냥 표현, 본문, 문법 이렇게 나왔고요. 교과서에서 이제 18문제 그리고 합성 문제에서 3문제 그래서 두 가지만 총 21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빈칸에 알맞은 문장, 단락, 재배열, 알맞은 단어 기존에 항상 나왔던 서논술형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게 아닌데 이렇게 2개의 문장에 대한 공통의 이유를 우리말로 30자 내외 쓰시오.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30자 이상 쓴 학생은 감정, 우리는 30자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30자 내외 안에서도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사람, 뭐 인물, 뭐 이런 것들이 빠져있으면 감정. 오히려 영어보다 이 한국어로 써야 되는 총 4개의 문제에서 감점이 더 많이 생겼고 학생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만점자는 단 1명이었대요. 왜냐하면 이 우리말로 쓰세요라는 부분에서 감점을 많이 당해서 1점 또는 2점씩 무조건 감점을 당한 거라 100점이 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요번에 좀 쉬웠다. 기말 때는 더 어렵게 나겠다.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원 유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정원 도서관이 개관했다고 하면 전단지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서 2문장 쓰시오. 뭐 내가 전교회장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공약을 슈드를 이용해서 4문장을 쓰시오.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이번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 유형은 사실은 특이할 게 우리말로 쓰세요. 이 부분을 빼고는 사실 특이할 건 없고 기재가 나왔던 유형입니다. 그래서 2명의 학생이 우리 학원에 재원 중이고요. 2명 학생은 점수가 70점대, 60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학생은 대성중학교. 대성중학교는 우리 학원에서 1명 재원 중이고요. 순서는 서논술형 기준이에요. 서논술형 기준을 했을 때 대성중학교는 60%를 차지를 했습니다. 근데 문제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수가 되게 적어요. 25문항밖에 되지 않고 주관식이 12문제, 그다음에 객관식이 13문제 이렇게 나왔고요. 주관식 서논술형에서는 역시나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정원여중이랑 밑줄진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또는 한국어로 쓰시오. 이런 문제들이 2문제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. 시도를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고 감정을 쓰시오. 글을 읽고 그녀가 느낀 감정을 쓰시오.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기 위한 문제 출제를 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. 그 외에는 사실 특이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순서는 그냥 서술형 기준이 높았다. 그리고 3번째로 볼 학교는 예일여중 3학년인데요. 예일여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문항수가 일단은 많습니다. 총 34문항이고요. 34문항을 50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50초, 뭐 30초, 50초 요 안에서 풀어야 되고요. 그 다음 어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. 근데 이거는 예일여중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번에 어휘 문제를 많이 낼 거다, 어떤 식으로 낼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해줬고 학생들한테 작년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작년, 그 다음에 재작년 2017년, 2018년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풀었고요. 거의 문제 유형은 무사하게 나왔습니다. 서술형 같은 경우 객관식 말고 이제 주관식 경우 다 4문제예요. 4문제밖에 안 나왔고 이조차 조금 황당했던 게 이조차 선생님들이 다 알려줬어요.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4문제가 나오는데 뭐 저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한 문장이 나올 거다, as 이용한 문장 나올 거다,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아예 4문제를 다 찝어줬어요. 찝어주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. 그래서 저희 학원에 2명의 학생이 재원 중이고요. 2명 다 100점 맞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창중은 서술형
비중을 본다면 제가 맡은 학교들 중에서는 세 번째. 왜냐면 예일여중이 4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40%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. 문항수도 23. 그 특이할 점은 교과서에서 내긴 했으나 서술형이 본문이 아니라 표현에서 대다수가 출제가 됐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본문은 암기를 하는데 표현 같은 경우에 스크립트를 암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빈칸 테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힌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현에서 다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표현의 리센시티 부분을 다 암기했어야 되는.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은 학생들은 서술형에서 많이 틀리는.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조금 특이했습니다. 이 학생은 암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희 학원에 한 명 다니고 있는데 암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본문 암기나 테스트 자체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학생으로 점수도 좀 버겁게 나왔습니다. 오케이. 네. 그래서 제가 맡은 학교는 총 4개고요. 일단 눈여겨볼 학교, 정원여중. 그래서 정원여중 같은 학교들이 앞으로 더 발생할 거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자학교 분석 후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